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후원금, 이제 나도 받겠다라고 나선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뉴스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여기에 이분 좀 나이가 있으시죠? 마이크 너버그레츠, 억만장자라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밈 코인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딸이 있나 봅니다. 그 딸의 그 남편, 내 사위도 밈코인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밈코인의 인기가 일시적이라거나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곧장 밈코인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밈은 언제나 존재했었고 돈을 빨리 벌고 싶어하는 욕구도 언제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밈코인 사라지지 않는 이 크립토의 하나의 섹터가 이미 됐거든요. 근데 이걸로 돈을 크게 벌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쩌다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어쩌다 이제 뭐 투자했는데 뭐 100배, 1000배 가면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사실 밈코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 욕구, 부자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빨리 부자가 그냥 갑자기 수백 배, 수천 배 한탕을 쉽게 말하면 노리고 들어오는 그게 이제 밈코인의 어떻게 보면 그 속성인데요. 크게 한번 벌었다고 이제 그걸로 만족을 할 수 있겠냐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 거죠.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공포의 매수는 사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이것보다 저는 좀 더 어려웠던 게 한이에 찼을 때 매도를 하고 시장을 유유히 빠져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절제력이 타고난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밈 코인을 투자한다 할지 또는 그 선물이나 뭐 옵션에 이제 뭐 레버리지 수십 배 해가지고 하는 것 그다지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킥복싱 선수라고 있습니다. 앤드류 테이트라고 하는 이거 보시면 뭐 무시무시한 그 뭐 근육질의 남성이 나와서 막 그냥 마초맨이죠. 이분이 뭐 "나는 비트코인 뭐 살 것이고 코인에 대해서 막 그때 언급을 했었는데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레디라고 하는 뭐 이 코인의 또 내부자 거래 연루가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 뭐 유명 연예인 요새는 뭐 이제 딥페이크 기술까지 AI로 만들어서 각 코인의 CEO가 나와서 자꾸 코인 주시면 "내가 두 배로 불려드리겠다."라는 유혹을 하는데요. 이거 앞으로 지금 조금 잠잠하니까 지금 잠잠하고요. 앞으로 이거 훨씬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 특히 상반기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광고는요. 모든 그 어떤 거래하시기 전에 의심하시고 또 의심하시고 의심을 최소 3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 무슨 요새는 되게 교묘해져 가지고 피싱도 실제 뭐 경찰청이랄지 은행 직원처럼 해 가지고 그 정말 똑같은 화면으로 오거든요. 그 클릭하는 순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의심 또 의심을 하셔야 된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코인에 입문했었던 2014 년도에도 이게 있었고요. 2017 년, 8 년, 2021 년, 2년 이거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사기 많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좀 연령이 있으세요. 그래서 코인 나 그 복잡한 거 나 잘 몰라. 모르겠어. 근데 나 고수익을 무조건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자, 이분들이 피해자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이해는 되죠. 근데 잘 모르시면요. 투자를 하시면 안 되거나 죽을 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니까 "야 비트코인 네가 채굴 대신 해 줘. 그러면 너한테 돈 맡길 테니까 네가 하고 나한테 이자를 줘." 처음에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그렇게 해야 의심을 안 사겠죠. 6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도 계속 줄까요? 원금 내놓으라고 하면 연락 두절. 너무나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사기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게 좋은 것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하면 뭐 수익 누구랑 제휴를 했고 뭐 누구랑 내가 인맥이 있고 좋은 거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뭐냐고 한번 무조건 여쭤보십시오. 이 언급을 좀 꺼려 하시거나 이 뭐 "안 좋은 게 거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사기입니다. 100% 사기다.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난 며칠간 사실 뭐 코인 가격이 좋지 않았었죠. 근데 놀랍게도 코인베이스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입니다. 우리로 치면 업비트죠.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근데 올해 최대 규모의 뭘 샀다? 이더리움을 샀다. 이 규모를 봤더니요. 10억 달러면 우리 돈 1조 거의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더리움을 싹 다 긁은 겁니다. 무려 33만 6천 개. 저는 이거 뭐 이들을 스마트 머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뭘로 활용한 겁니까? 그냥 엄청나게 쟁일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거죠. 리테일이라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조정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거나 심지어 팔고 떠나는 분들 실은 뭐 이제 뭐 끝났다. 뭐 사실 뭐 계속 끝났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십 몇 년을 지켜본 이상 코인이 끝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품이라고 하는데 항상 거품이 꺼졌다 다시 살아나는 게 거품이 맞을까요? 구독자분들은 스마트 머니 뭐 이제 우리가 뭐 수천억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잘 좇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숙련된 개인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최근 조정에 조금 코인을 사셨다.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해 주셔도 저는 좋겠다. 매우 괜찮은, 뭐 지나고 보면 뭐 조정에 샀다. 훌륭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미국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 피규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래는요, 주택담보대출만 취급을 했는데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 신용대출 시장으로 확대한다. 쉽게 말하면 사채업자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조금 멋있게 보이지만 그냥 두 글자로 사채업자입니다. 네 글자네요. 사채업자.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요. 저는 이런 사채업, 뭐 대출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그 수익 구조가 뭡니까? 누군가 빚을 지고 돈을 빌리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익입니다. 근데 빚이라고 적었지만 이건 우리의 깊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뭡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소득이 안 되고요. 우리 부모님의 능력이 안 됐는데 나도 남들처럼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죠. 저 집 난 처음에 뭐 원룸 뭐 반지하 그건 너나 살고 나는 무조건 아파트로 갈 거야.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전세도 안 되네. 전세라도 대출 낄 거야. 이거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남들처럼 다 사고 자랑하고 싶고 나도 다 누릴 거 다 누릴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시죠. "요즘 야 다 그래. 야 빚 안 낸 바보. 야 그 사람이 바보야." 뭐 예전에 기억나시죠? 벼락 거지라는 표현까지도 만들어 냈었습니다. 군중 심리는 뭡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저분들 다 죽으면 가서 따라서 죽으실 건가요? 저는 이게 절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워렌 버핏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늘 군중과 반대로 가라." 사실 뭐 성공하는 분들 책자 이제 저보다 더 읽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독을 즐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외로움을 즐겨라. 근데 이게 싫은 거죠. 군중과 같이 있으면요. 굉장히 안정적인 심리. 쟤도 하네? 그 옆에 집도 하네? 누구네 엄마도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이게요. 고독을 즐겨야 거기에서 나의 어떤 그 능력이 개발이 되고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나의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블록체인 대출. 지금 이거 지금 누군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편리하고 쉽고 또 수수료 뭐 중간에 뭐 이제 그 뭐 은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서류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블록체인이면 담보 하나 걸면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거 필요하죠. 근데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저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기관이 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큰 수익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타겟팅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쿼런트의 CEO 주기영 대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지금 중앙화 코인 거래소에 커브라고 하는 코인이 갑자기 밀려들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커브는 이제 디파이 쪽에 그러니까 대출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는데 커브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이고로프라고 있는데 이 설립자마저도 돈 커브로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빌렸는데 이거 가격이 떨어지면요. 쉽게 말하면 청산을 당해 버립니다. 실제로 대출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허브 만든 사람도. 가격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근데 사야겠네. 근데 B2 계속 빌려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 조정이 조금 오래 가니까 이 가격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오면 갖고 있던 담보가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빚에 대한 뭐 개인적인 이건 원칙이죠. 소견입니다. 되도록 이 근처에 얼씬도 대지 말자. 두 번째, 부득이한 경우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하려고 하실 때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요. 부득이한 이런 대출은 죽을 각오로 빨리 갚으십시오. 이거 뭐 나중에 오르면 갚을 거야. 안 오르면 어쩌실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된다. 이제 뭐 그 잠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사냥꾼 덫에 지금 발이 딱 이렇게 끼어 버린 겁니다. 그 쇠 철망이 내 발을 이미 덮쳐서 피가 질질질 흘려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무슨 짓을 써서라도 스스로 빠져나와라."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대부분 그 덫에서 아마 죽을걸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렇게 유명한 그 부동산 사업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2008 년도 그때 본인 돈이 아니고 빚으로 그때 부동산 뭐 금융 위기 왔지 않습니까? 무려 부동산 8천 채를 그때 삽니다. 그 이후로 큰 부를 또 쌓았겠죠.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게리 카돈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 억만장자입니다. 자산 규모가 2조 4천억 원인데요. 부동산만 3천 채에서 4천 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다른 사업체도 7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기요사키 최근에 보니깐요. 이 빚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투의 얘기를 말한 적이 있고요. 에릭 하더는 부동산 3천 채나 있는데 그중에 제일 노른자 부위에 있는 뭐 호화 저택이라도 이거 다 비트코인으로 줄 테니까 좀 살 사람 손들어. 이거 이제 아파트 팔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빚이요. 잘 되면 좋은데요. 안 되면 뭐 세계 수준의 억만장자들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하려고 안간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조언인 것 같은데요. 그냥 고시원에 살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반지하 살면서 악착같이 모아라. 특히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 근처에 그냥 가서 옥방 같은 데 그냥 살아라. 죽어라 이러면서 너 몸값을 올려라. 그 시간들 다 투자해서 몸값을 올리는 뭐 기술을 배우든 책을 읽어서 너만의 하다못해 엑셀이라도 전문가가 되라. 컴퓨터 필요하다면 네가 코딩까지도 배워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루 3시간만 자면서 공부해라.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자영업하는 그 시간 제외하고 이 시간을 전부 다 갈아 넣어라. 그러면 부가 조금씩 쌓일 것이다. 우리가요, 성공하는 방정식 다 아는데요. 이거 마치 뭐 다이어트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적게 먹고 무조건 많이 운동하고 꾸준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하면 살 빠지겠죠. 다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게 뭘까요? 저는 투자도 똑같다고 봅니다. 영국의 보건 당국이요. 청년층 이거
코인 중독 심각하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트레이딩 중독에 빠진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한탕주의. 이거 코인으로 지금 딱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집도 안 되겠고, 내 능력으로 결혼도 안 되겠고, 이거 심각하네.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복권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복권보다는 확률이 그래도 좀 더 높은 게 코인이거든요. 한탕주의에 국경이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입니다. 네요. 저도 이제 수많은 억만장자 뭐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직접 만나도 보고요. 이분들한테 뭔가를 여쭤봤을 때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신 분이 전 한 분도 없었어요.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부자가 되는 거, 뭐 복권이요, 뭐 코인 대박, 부동산 대박, 좋은데요. 그게 사실상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 드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딱 한마디로 줄여봐. 읽은 책 100권. 딱 한마디로 줄이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say no, 아까 그 가르침,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부자 될 생각도 하지 마라. 전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타인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줘야 그 사람의 지갑에 꽁꽁 쌓인 돈이 자연스럽게 나의 지갑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걸 강제로 뺏으면 이거 우리가 도둑이라고 하고요. 사기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돈이 이동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재밌거리, 유익함, 뭔가 즐거움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개그맨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공감이 많이 됐었고요.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안 좋은 트렌드 중에 하나 이런 거 아닙니까? 나만 아니면 돼.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뭐 옆에서 죽든 말든 뭐 승진 뭐 좋은 거는 나만 하면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고요. 소위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했었고요. 상사 입장, 사장 입장에서 보면요. 누굴 승진을 시키실 것 같습니까? 자기 일만 딱 칼같이 하고 집으로 칼퇴근하시는 분들, 별로 저 같으면 승진을 그렇게 뭐 염두에 둘 것 같진 않은데요. 어찌 됐건 자기 일들 다 해 놓고 혹시 제가 좀 더 할 일 없을까요? 예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이제는 그 젊은 세대들은 "아 나는 내 꿈의 그 목표는 부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장도 아니고요. 회사 빨리 퇴사하는 겁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승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깐요. 무엇에든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뭘 하든지.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대충 눈 신용으로 그냥 물만 대충 뿌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요. 알고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태도인 겁니다. 태도. 뭘 해도 성공하는 건요. 뭘 해도 열심히 한다는 거고요. 이 사람의 태도가 이 사람을 결국 크게 성공을 시킨다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뭘 하나 파면요. 끝까지 파는 사람이. 그냥 하다가 "에이 뭐 힘드네." 뭐 좀 이제 다이어트 좀 하다가 뭐 운동 좀 했는데 그냥 이제 헬스 1년 끊어 놓고 이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한다면 끝까지 파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직장 생활에서 돈 모아서 이걸로 투자해야죠. '아 잘한다.' 이건 뭐 그 세이노의 가르침 책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코라고 하는 곳이 튀르키예, 뭐 이전 이름은 터키죠. 터키에서 암호화폐 거래량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쓰는 화폐가 리라거든요. 리라 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 19%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정 화폐 중에 세 번째랍니다. 유로까지도 제쳤다. 이러한 급등세는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이 무려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코인, 뜨거운 민족이죠. 오죽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 전 세계에 다 퍼졌지 않습니까? 수익을 추구하고자 우리는 코인을 사고 팝니다. 근데 제3국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까? 터키 같은 제3국에서는
코인을 매매할 때 수익 추구 뭐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생존의 필수입니다. 우리는요, 인플레이션 70%라고 하는 용어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이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중남미 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제3국이라 하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뭐 터키,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이 되겠죠. 선진국, 뭐 브릭스, 이제 요즘에는 브릭스 플러스라고도 나오는데요. 금융 상품화하고요. 이것을 기술화해서 써먹겠죠. 무엇을? 코인을 써먹을 겁니다. 코인에 대한 인기는 이제는 전 세계 BTS처럼 이제 글로 버립니다. 이제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또 뭐 수익 추구를 하려고요. 제3국은 제3국대로 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마카오라고 하는 국가 있죠. 저기 홍콩 쪽에 가까운 거기에서 경제재정국장이요. 암호화폐 거래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현행법상은 이게 다 지금 금지입니다. 할 수 없는데요. 이게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특정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해도 괜찮은지 검토 중이다. 또 관련법과 규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자금 세탁 이런 거 계속 모니터링 해왔다. 이 정도의 멘트는요. 사실 마카오에서도 마카오는 사실 뭐 도박으로 유명한 곳이긴 하네요. 코인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마카오요?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너무나 그 코딱지처럼 작은 나라에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 엘살바도르, 뭐 예전에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홍콩, 그냥 뭐 미국, 유럽, 이제 전 세계가 이거 완전 다 코인판이 되는 거네. 근데 이제 조그마한 나라지만 마카오까지 들어온다고? 이런 것을 사실 선택은요, 모두 개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라면 긍정론자가 되자.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이제 선입견이랄지 부정적인 시각, 좁은 시각으로요. 큰 기회가 내 앞을 살짝 지나가는데 그거 놓치지 말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시니컬한 사람보다는 긍정론자가 되자.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제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거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확정된 겁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코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바이든도 코인베이스, 도널드 트럼프도 코인베이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고요. 이용할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바이든 캠프는 코인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자신들이 암호화폐의 적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 한다. 자, 그래서 저번에 그 SEP 121이라고 있었죠. 그 은행들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뭐 이거 지금 대통령 거부권으로 행사를 했었잖아요. 자, 이것을 놓고 업계 안팎에 지금 반발이 거세지자 바이든 캠프가 뭐를 바꿨다? 기조를 또 바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캠프 안팎에서도 암호화폐 문제에 침묵한다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게 내러티브예요. 이게 그들이 지금 밀고 있는 언론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뿌리는 겁니다. 아, 바이든도, 트럼프도, SEC도, 그 SEC는 아직 아니죠. 저번에 그 상원 민주당도 뭐 이런 친구들이 다뭐 블랙락도 의견을 바꾼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블랙럭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블랙럭은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어차피 돈방석에 앉습니다. 왜요? 코인베이스 투자 누가 했습니까?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미국 비트코인 채굴 기업 상장사 누가 투자했습니까?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거 누가 투자했습니까?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ETF 지금 비트코인 ETF 뱅가드는 뭐 지금 빠져 있지만 블랙락, 피델리티 다 있잖아요. 누가 당선이 되는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선을 뭘로 한다? 이거 명분으로 삼은 거예요. 코인으로 급물살 탈 거.
대통령 선거 없으면 또 다른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여기서 명분으로 코인 급물살 탈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요. 대선이 11월 4일이고 여러 가지 인사하고 대통령이 뭐 내년 1월 20일에 이렇게 그 그게 되더라고요. 인준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인사하고 정책이 펼쳐지겠죠. 저는요. 그래서 올해도 뭐 많이 오를 수 있는데요. 내년에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명분이 있으면 이제 뭔가 실제 규제 명확성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내년 저는 뭐 1분기 특히 한 2분기쯤 돼서 뭔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뭔가 예를 들면 소송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셉 원투원 거부권 행사했는데 여기서 내러티브 그들의 그 기조가 뭡니까? 거센 반발이 있다더라.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남은 셉 원투원은요. 이거 그냥 가이드예요. 회계 지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법을 통과하고 이거 다 쇼입니다. 근데 fit 21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임팩트가 훨씬 큰 콜토 법안입니다. fit 21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인의 70%가 뭐다? 증권이 아닙니다. 상품이다. 상품이다. 그래서 SEC는 거의 그냥 짐 싸서 집에 가는 수준으로 권한을 많이 줄이고요. CFTC의 권한을 다 몰아줍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 증권이 아니다. 이건 무슨 법이다? 리플 법이다. 이거 법 통과되면 리플이 그냥 그 소송이 무효가 됩니다. 이게 fit 21 이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법안입니다. 이거 지금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전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거부권 행사 이거 할까요? 지금 상원도 통과는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선거에 좀 가까이 가서 이거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상원 통과했을 때 대통령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고요? 선거가 코앞인데 저는 노입니다. No. 이게 이제 fit 20일 통과가 되고요. 하면요. 그냥 코인 투 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루비콘 강을 완벽하게 건너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인베이스의 CEO 이틀간 미국 상원 의원 12명을 만나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논의했다. 12명. 근데 민주당도 있었고 공화당도 있었네요. 특히 지금 다 상원 의원들 만났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법안이 아직 남아있다? fit 21,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이거 지금 상원에서 이제 매듭 지을 일만 남았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로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통과시켜줘라. 이거 니들 코인, 코인 아마 많이 갖고 있을걸요. 국회의원들. 너희들 이 미래에 대해서 이거 잘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거 통과시켜라. 일개 스타트업 CEO가 이제 막 국회의원 12명씩 만나는 거 이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자, 리플 CLO 뭐 SEC는 쇼하고 있다. 뭐 이건 제가 볼 때 리플도 쇼하고 있거든요. 자, 리플과 코인베이스 지금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지금 뭐 리플 욕하면서 떠나신 분들 다 이해를 합니다. 코인베이스, 뭐 리플, 뭐 블랙락, SEC, 뭐 민주당 그 뒤에서 돈줄 콱 쥐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소송 끝나면 기회가 이제 적어지겠죠. 가격들 다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fit 20일 거부권 행사 이거 할까요? 예, 상원 의원 이거 통과시키고 이걸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선거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친코인 행보들, 친암호화폐 정책들, 이제 뭐 실제적인 발표들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는 진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모든 횡보와 조정이 뭐다? 마지막 기회다. 물론 뭐 기회가 있죠. 다음 사이클도 있고 한데요. 이 정도의 가격 플러스 수익률을 퍼센티지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은 그때는 올해 그 모든 횡보와 조정. 제가 그래서 올해 내내 조정과 횡보에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최대한 많이 살 수 있는 게 실력이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 뭐 지금으로선 9월이라고 하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실제 금리 인하가 되면요. 한 번씩 시장이 조금 크게 조정을 받았던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었죠. 그럼 코인도 뭐 버티길 수 있을까요?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흘러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통계가 지난 미국의 50년간 그 주식 시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저점 매수 기회 또 올 수 있다고요. 그게 올해입니다.
오래 금리 인하 하지 않습니까? 자 정신을 좀 단디 차리시고 뭐 쪼끔 뭐 올랐다고 기분 좋을 일도 없고요. 좀 떨어졌다고 그냥 현금을 많이 쌓으시고 기회가 올 때마다 잘 쟁여 두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